드라마는 재밌게 잘 보고 오셨나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균관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듯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침 저녁으로 밥 차려주는 것까지 노비 지원 같은 게 막 돼요. 그래서 성균관 학생들은 굉장히 편하게 공부에 전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관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조선은 관리를 어떻게 뽑았는가? 바로 요 세 가지 제도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과거제, 음서제, 청거제라는 제도고요. 요 세 가지 제도는 고려시대 때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제도인데 운영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 부분 역시도 조선 고려가 굉장히 비교가 잘 되는데요. 자, 과거제, 음서제, 청거제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제일 낯선 제도가 천거제라고 했었죠. 청거제는 추천 방식의 제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고려건 조선이건 둘 다 그닥 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고려 같은 경우는 추천은 주로 무인 정도만 사용을 했고 추천을 할 바엔 주로 음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청거제가 많이 활용되지 않았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청거를 할 때 추천을 당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추천을 한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내가 우리 A라는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해요. 추천했는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얘가 잘 못해. 그러면 A만 혼이 나는 게 아니라 추천을 했던 나도 같이 혼이 나게 되거든. 무섭잖아. 추천 잘 안 해요. 그래서 장영실 정도 빼고는 그닥 유명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조선이건 고려건 관리 선발에 가장 많이 활용했던 제도는 과거제 아니면 음서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고려는 음서를 주로 사용을 했고요. 과거는 문과, 잡과, 승과 이런 과목들을 이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조선시대 가면서 일단 바뀌어요. 음서보다는 과거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되고요. 동시에 과거제 과목이라든가 응시 자격 같은 게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문과, 잡과, 승과가 아닌 승려가 중요하지 않잖아. 무과를 대신해서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신들도 시험을 쳐서 선발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요건 고려랑 똑같아. 세 과목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건 문과입니다. 문과가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서 손꼽혔기 때문에 문과 운영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단계가 상당히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고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과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신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 과거를 응시할 수 있게 해줬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조선 같은 경우는 내가 노비만 아니면 즉 양인 평민 이상의 신분이기만 하면 어떤 과목이든 응시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분 상관없이 실력을 보려 했구나라는 거고요. 조선에서도 음서제가 존재를 하긴 하는데요. 음서제는 실력을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조선에서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음서를 안 주려고 했기 때문에 고려는 5품 이상 관리만 돼도 음서제를 줄 수 있었던 반면 조선은 2품, 사실상 그 의정부에서 일하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급 아니면 음서를 주기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음서를 줄 수 있는 범위도 고려는 외가댁이건 친가댁이건 상관없이 막 나눠줬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범위도 되게 사촌인가? 엄청 제한을 시켜줘요. 그래서 음서 자체가 주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기껏해서 음서로 들어오잖아? 이거를 통해서 들어온 관리는 인정을 못 받아요. 아, 저 낙하산이네 손가락질 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설사 내가 음서를 들어왔더라도 일반적으로 다시 과거 시험을 치는 게 당시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음서제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가 됐다라는 거 조선의 특징이고요. 반면 그만큼 과거제의 영향력은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고려에 비해 조선이 훨씬 더 능력, 실력 중심으로 인재를 모집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실력 중심 사회로 나아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평가를 하게 되죠. 이런 부분이 고려랑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지 살짝 밑에 내리시면 쌤이 실은 교과서인데 조세제도도 하나 정리를 해놨어요. 교과서 언급이 조금 흩어져서 돼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조선 후기 가면 본격적으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한번 세종대왕 수업하면서 언급을 했을 텐데 조선 후기 가면 이 세금 제도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뭐라 해야 되지? 다양하게 변화를 거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조선 말기 가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원본이 되는 조선전기 조세제도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학습지에 넣어놨고요. 요거 말고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다. 다른 학교 교과서엔 있는데 하는 내용들 중간중간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험으로는 크게 필요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조선 후기를 배울 때 혹은 고등학교를 갔을 때 조금이라도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넣어놓은 자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렇게 조선 전기의 주요 기틀 마련하는 내용, 제도, 문화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됐어요. 시험 범위 마무리가 됐고요. 시험 공부 열심히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 시험 대비용으로 만들어준 퀴즈를 풀이하는 강의를 올릴 건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디 제발 그냥 오지 말고 퀴즈 스스로 꼭 한번 풀어보시고 직접 작성을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구나라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답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글을 쓸 때 이런 걸 못 썼구나. 문제를 풀 때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문제는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미리 풀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